코로나 이후 빠르게 커지고 있는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4년까지 30%대의 고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015년 경기 침체기를 거쳐 잠시 주춤은 했지만 2016년도부터 다시 회복하며 현재는 빠르게 시장이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 소비자들이 온라인 서비스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해소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이러한 시장 기류의 편승에 대형 유통체인에서 또한 온라인 판매 사업들을 한층 강화하는 최근 움직임입니다. 또한 전문물을 운영한 기업 간 고객 유치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펼치면서 중소업체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출 기업들도 현지 유통 채널을 한층 다변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178억 달러, 21조 원 시장입니다. 앞으로 온라인 시장이 꾸준한 상승세가 지속되며 2023년이면 현재보다 2배 규모로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소비자의 인터넷 주문 평균 비용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 또한 신장은 되고 있으나 러시아 정부가 면세품 제한을 보다 강화하는 추세라서 현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보다 유망하다고 조언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류, 전자결제 등 기본 인프라에 대한 개선들이 러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가 폭락, 루블화 평가 절하, 물가 상승,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는 러시아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풍조를 보다 확산시킬 것입니다. 물류 인프라는 개선되고 또한 물류 비용의 합리화, 배송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러시아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율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아주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성장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거래 시장은 상대적으로 신생기업이 사업 참여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 또한 아주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왜냐하면 초기 사업 자본금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낮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품 분야의 온라인 시장은 아직은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향후 우선적으로 온라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참고할 점이 있습니다. 급격한 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 제품을 서치만 하고 온라인으로 실제 구매 비율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한국 제품을 교역하던 기존 수입 도매 기업들도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최종 소비자를 겨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입을 서두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장에서는 전자상거래 시장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왜냐하면 성장할 수 있는 발전 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높은 인터넷 사용률입니다. 전체 인구의 76%, 약 1억 1천만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높은 인터넷 사용률과 잠재 온라인 쇼핑 고객 수에 비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매출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온라인 쇼핑 인구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이 여전히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수출 기업이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류, 통관, 그리고 인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선적부터 러시아 현지 통관 과정을 도식화한 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비즈니스에서 통관은 사업 성패에도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우리 수출 기업이 현지에서 직접 통관을 진행하는 사례는 드물겠습니다. 하지만 수출 기업 입장에서 최소한 선적에서 현지 수입 통관까지 전체 흐름을 이해를 한다면 더욱 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현지 바이어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앞으로 신규 사업 개발에도 적잖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통관 절차는 화물 정보 작성 및 검토, 수입 통관 신고서 작성, 관세 납입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수입 기업 대부분이 전문 통관 브로커를 통해 제품 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키워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에서 관세는 종가세와 종량세가 혼합돼 최종 관세율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패킹 리스트 및 비엘상의 중량을 정확히 기재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실제 중량이 서류와 다르게 기재된 게 현지에서 적발되면 바이어가 아주 애를 많이 먹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유념하시고 모든 통관 서류는 바이어로부터 컨펌을 받고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러시아 통관은 거래선을 통해 통관하는 것보다 현지에서 별도의 파트너 기업을 지정해 수입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통관을 하고 난 후에 현지에서 각자 거래선에게 제품을 배송해주는 전략이 보다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진출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인증입니다. 따라서 북방 진출을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기업들은 이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식품을 러시아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CU 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만 합니다. 제품이 현지에 도착했을 때 통관 과정에서 인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통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고스트라는 인증서를 취득해야만 했지만 현재는 법이 개정되면서 CU 인증을 받아야만 러시아 시장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기존 고스트 인증과는 어떤 점이 다를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U 인증은 러시아 이외에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등 4개국에서 통용되는 인증서라는 점입니다. 둘째로 제품을 공급하는 외국 기업이 아닌 현지 사업자만이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기존 고스트 인증서와 가장 큰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인증으로는 국가 등록 인증과 적합성 신고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지정하는 품목, 즉 의약 제품에 유사할수록 국가 등록 인증과 적합성 신고서 모두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러시아로 수출되는 대부분 한국산 제품은 적합성 인증서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증 구비 서류는 러시아로만 작성돼야 하며 유효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인증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해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은 국가 등록 인증과 적합성 신고서 공이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인증 취득을 위해 한국 수출 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데이터 목록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데이터들은 아니니 절대 긴장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품명, 제조사명 주소, 기업 또는 제품 로고, 중량, 제품 성분, 사용법, 유통기간, 보관방법, 제품 효능, HS 코드, CE나 ISO, 기취득한 해외 인증서, 사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샘플은 총 2회에 발송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샘플은 서류와 작업 시에, 그리고 두 번째 샘플은 인증기간 심사에 필요한 샘플입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샘플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수출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들을 장표에서 보시는 형식으로 취합해 인증기간에
최종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출 기업이 인증 취득을 진행할 때에는 현지 파트너에게 이 같은 형태로 데이터를 한 곳으로 취합해 보내주시면 파트너의 만족도가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신선 과일 및 야채의 러시아 수출을 위해서는 일반 가공 제품과는 요구되는 인증이 다릅니다. 수출하는 품목에 따라 식품 검역서만 또는 재배지 검사와 식품 검역서 모두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먼저 재배지 검사가 필요한 생과실 품목은 재배 시점부터 농가가 직접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해 검역을 득해야만 러시아 수출이 가능합니다. 반면 식품 검역서는 출하 전에 식품 검역관의 검사를 거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참고로 상기 인증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CU 인증과는 다르게 현지 기업이 아닌 수출 기업이 직접 취득해야만 합니다. 구체적인 품목은 아래 장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수출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장표에 나와 있는 재배지 검역 합격 증명서 그리고 수출 식물 검역 증명서 샘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가지 증명서 모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행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광고 판촉절이 치열해지는 러시아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어떤 마케팅이 펼쳐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식품 시장에서만 통용되는 마케팅 툴이 있습니다. 이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 실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품 소개 자료, 그리고 기업 이미지 등 모든 마케팅 컨텐츠는 러시아어, 현지어로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러시아 고객들이 구매 결정 요인으로 보는 아주 기본적인 제품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심으로 임팩트 있게 그리고 알차게 자료들이 만들어져야겠습니다. 제일 먼저 브로셔, 기업 소개자료, 웹사이트, 러시아 구축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니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 소비자 니즈에 맞춘다는 거 아주 쉬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통용되는 마케팅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사 사정에 맞게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시기 제언드립니다. 다음은 거래선 발굴입니다.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 기업들은 시장 개척단, 전시회 참가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자사에 맞는 파트너를 꾸준히 발굴하시는 작업을 늦추지 말 것을 제언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 발품을 팔아야 더 좋은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광고. 과거에는 오프라인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 시장은 SNS 시대로 바뀌면서 온라인 마케팅이 대세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어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병행하시기 제언드립니다. 식품은 특히 오프라인으로 통해 소비자의 직접적인 반응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온라인으로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식품 기업들은 러시아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았던 것에 비하면 마케팅 역량은 아주 미흡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은 지금까지 바이어에게만 현지 마케팅을 맡겨왔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수출 기업 주도의 마케팅이 진행되어야만 고객과 소통하며 시장에서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홍보 자료를 현지어 기반으로 전환해서 파워 인플루언서 그리고 여러 가지 SNS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체인에서 판촉 행사를 진행하며 잠재 고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가며 제품 개선에 적극 반영하시고 또한 소비자 니즈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지 바이어 및 소비자 인식과 선호도 조사를 꾸준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진출 가능성 타진 그리고 진출 제품 선정에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수출 기업 제품의 세일즈 프로모션을 꾸준히 진행하고 잠재 고객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아 전략 수립에 반영할 것을 제언드립니다. 오프라인 마케팅 또한 적극 활용해 고객의 니즈들을 직접 들어보는 것도 소홀히 하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또한 입점을 통해 SNS에서 제품 판매는 물론 제품을 널리 홍보하시는 전략으로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북방시장 진출을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시장 진출은 북방 진출의 교두보로서 중장기적으로 제2의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기회의 시장입니다. 성공적인 진입을 위해서는 극동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트레이딩부터 시작하고 적절한 시점에 와서 현지화 사업을 반드시 구축해야만 합니다. 잘만 하면 고구마 줄거리 같은 사업 기회를 계속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러시아 시장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동 러시아는 중국의 1대1로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 한국의 신북방 정책 간 서로 만나는 교집합 지역으로서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단순 트레이딩 수동적 진출 전략을 탈피해 식품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제품을 기획해 시장을 이끌고 마케팅까지 주도하는 한층 과감한 시장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현지화 사업 기반이 반드시 필요한 바 초기 진출에 성공하고 나면 현장에 고객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소매 사업 플랫폼 또한 공략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러시아는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경험입니다. 직접 사업을 경험하면서 관리 역량을 꾸준히 체득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기능성으로 제품을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러시아인의 식문화도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오리지널 제품보다는 맛, 영양 성분까지 업그레이드한 기능성 제품으로 공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래 러시아인들은 패스트푸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패스트푸드를 좋아하기보다는 앞으로는 건강식, 즉 간편 조리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최근 아시아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제품이라도 좀 더 한국적이고 좀 더 건강을 고려한 기능성 식품으로 시장을 공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프리미엄보다는 현지에 맞는 합리적 가격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장은 가격을 중시하는 소비 성향을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대형 마트 그리고 온라인 시장에서 더욱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루블화 불안정, 경기 침체 등 소비재 가격은 올라가는 반면 소득은 그대로다 보니 하향 구매 형태가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러시아 시장에서 적합한 가격으로 현지 시장을 적극 공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러시아는 앞으로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 소비자 중심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소비자의 3대 구매 결정 요인, 바로 브랜드, 여성, 서민층입니다. 제품의 구매 결정 요인, 브랜드. 무슨 의미냐? 한국서 잘 나간다는 브랜드라고 무조건 러시아 시장에서 통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브랜드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어떠한 제품을 갖고 누가 먼저 러시아 시장에 진출해서 얼만큼 사업을 잘하느냐에 따라 그 브랜드가 바로 러시아
국민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하고 소비 지출 의사결정권이 전적으로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여심을 겨냥한 제품 그리고 마케팅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민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리적인 가격, 지금은 시장에 따라가야 된다. 시장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제품을 공략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민층을 잡으면 그 이상의 중산층을 공략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해도 늦지 않다는 뜻입니다. 온오프라인 등 채널의 다양화와 홍보를 적극 펼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장 또한 진출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면 좀 더 광범위하게 마케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품 홍보 초창기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시식 행사 등 판촉 이벤트로 소비자의 피드백을 받고 전략을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완제품으로 수출만은 결국 한계에 봉착합니다. 초기 B2C 사업을 성공하고 다음으로 반제품, 부자재를 공급하는 B2B 사업을 적극 개발해야 합니다. 그렇게 러시아 현지화 사업으로 가는 길을 좀 더 좁혀가야겠습니다. 답은 결국 현지화 사업인데요. 그럼 어떻게 현지화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제가 세 단계를 나누어 재원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상호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트레이딩 사업을 해야 됩니다. 결국 반드시 트레이딩을 통해서 시장에 들어와야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 기본 역량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성공한 트레이딩 사업을 바탕으로 현지화 기반을 구축입니다. 가령 현지 판매 거점 구축이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사업 기능의 확대 및 고도화입니다. 앞서 판매법인을 만들었다며 3단계에서는 생산법인, 즉 소분 형태로 메이드 인 러시아를 만들어 현지 기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만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러시아 문화는 바로 집콕 문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음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신제품이 소개되면 예전보다는 더욱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온라인 검색하는 것처럼 러시아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러시아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온라인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원도 수출 기업들이 단순히 제품 하나만 가지고 판매 활동을 하는 것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최종 소비자들에게 접근해야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북방시장은 강원도 수출 기업들에게 포기할 수 없는 매력 있는 시장입니다. 코로나를 탓하기보다는 포스트 코로나 시장에 적합한 전략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적극적인 실행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